자, 모르는 거 질문 좀 받고요. 질문 다 받으면 뒤에 남은 유형을 좀 찾아가거든요. 네. 양이 많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프리뷰까지 다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숙제는 프리뷰까지 다 해주는 게 숙제입니다. 우리 앞에 개념 한 장도 하죠. 그 개념까지 다 숙제를 해보세요. A 단계 말하는 거죠? A 단계 안 해줬지? 저번에? 네. 자, 그래서 A 단계 포함해서 프리뷰까지 다 해보세요. 그리고 개념 유형은 오늘 안 주고 다음 시간에 토요일이지 우리? 토요일날 그때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프린트를 준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이게 어느 반이나 똑같아요. 학생들마다 똑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좀 푸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뭐 빨리 푸는 사람은 당연히 시간이 남으니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빨리 푸는 사람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좀 복사를 해서 준 거야. 그러니까 왜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세요. 네. 그래서 매 단원마다 이렇게 할지는 뭐 이제 애를 푸는 거 보고 내가 판단을 할 거야. 원래는 그전 단원에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예전에야 그냥 내가 개념 유형 미리 풀라고 했었죠. 근데 사실 개념 유형은 집에서 해야지 학원에서 푸는 게 아니야. 그치? 그래서 2학년 내용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푸는 속도가 차이가 난다 싶으면 내가 그냥 프린트를 줄 겁니다. 알겠지? 네.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질문 받자 그러면. 743. 저번에 5번 유형까지 쓰였나? 네. 맞죠? 자, 743? 네. 743이 앞에 프리뷰도 숙제였구나. 맞다. 그래. 743이요. 그 앞에는 없어요? 예. 다 했어요? 자, 743 봅시다. 야, 이것도 학교 시험 문제로 나중에 얘네가 아주 잘 나오는 문제인데, 자, 말뜻만 해석하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잘 봐라. 자, 연립방 형식의 두 수상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우리가 이미 한번 풀어보긴 했어요. 앞에서 푼 건 이런 거였어요. 위에 있는 연립방 형식과 아래에 있는 연립방 형식이 같을 때라는 유형 기억나니? 네.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은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를 만족하는 x, y 값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요 녀석을 연립해서 풀고 요 녀석을 연립해서 풀어서 계산하지 않아도 식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무조건 뭐가 나와? 두 연립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y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방금 말하는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단계 복잡하게 꼰 게 요 문제란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위에 있는 x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요 녀석을 만족하는 xy가 있는데 자, 그냥 이렇게 쓰죠. 요 녀석의 해가 이거예요. 근데 아래에 있는 거랑 같은 게 아니라 아래에 있는 녀석의 x, y 값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돼 있어? 4만큼 크대.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4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첫 번째 비교해야 되는 건 위에 있는 xy랑 아래에 있는 xy가 문자만 같지 실제로 값이 다른 거지. 맞지? 자, 그래서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한번 써볼게. 자, 봐라. 여기 지금 구분을 이렇게 지어볼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럼 다르잖아. 수연이 다르잖아.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4만큼 크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위에 있는 x가 아래에 있는 x점보다는 4가 크다라고 이렇게 관계식 쓸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y보다 위에 있는 y가 마찬가지로 4가 더 커요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얘는 관계식이 하나가 또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조금 귀찮아지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적용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식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점선 밑줄치 두 식을 써먹어야 된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식 두 개만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한번 관계식을 만들어 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x 플러스 y는 13이고 x 플러스 5y는 14라는 걸 써먹어야 되는데 잘 봐라. 위에 있는 xy는 원래 해가 뭐였어요? 요 녀석이죠. 근데 아래에 있는 노란색 식은 출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던 녀석이니까 원래 해가 누구야? 요거지.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지어야 돼. 여기에 점을 또 찍어놔. 왜? 해가 이거잖아.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은 x랑 y에 원래 뭐가 있어? 점이 찍혀 있어야 돼. 봐라. 어쨌든 푸는 건 아래 거 푸는 거야. 대입으로 해요?
A, B 찾는 거구나.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XY를 일단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앞에 관계식이 있죠? 그냥 X가 점 찍혀 있는 것보다 각각 4씩 크다고 돼 있었으니까 대입을 그냥 할 수 있지. 어떻게? 요거에다가 요거 대입하고 요거에다가 요거를 통째로 대입하면 되죠.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되잖아. 자, 그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가 2 괄호 열고 X점 플러스 4 예. Y 자리에다가 Y점 더하기 4 이렇게 만들어서 13이에요 라는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지. 왜 대입했는지 알겠어? 관계식을 만들었잖아. 대입할 수 있거든. 자, 그럼 니네가 실제로 풀어야 되는 건 이거 두 개 푸는 게 아니라 얘랑 얘를 풀면은 되는 거야. 알겠어요? Y 알겠니? Y를 나가요. 네? 저 식이면 Y 곱하기 Y 가르는 거 아니야? 아. 동그라미에다가 아. 대입한 거야. 동그라미에다. 동그라미 자리에다. 동그라미 자리. 자, 그럼 풀자. 그럼 이 X점, 자, 이거는 Y점이니까 숫자는 8이고 4니까 넘어가면 9가 되죠. 맞아요? 자, 그럼 요거 두개 연립하면 되는 거야. 됐니? 대입법으로 할까? Y점은 9-2X점. 대입법으로 하자. 13 있는데 뒤에 상수하네. 아, 그럼 1이냐? 네. 아, 1이구나. 맞지? 8. 아, 맞네. 1이네. 어쨌든, 그러면 요게 1이 돼야 되죠? 자, 그렇지, 그러면? 자,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X점 Y 자리에다가 대입하는 거니까 5 바로 해쳐서 쓸게. 5-10 X점이 14가 나왔다라고 만들어지네. 자, 이해됐니? 그러면 더하면은 마이너스 9 X점이 되고 5를 넘기면 9가 되니까 X점이 마이너스 1이 되죠. 조금 어려워, 근데. 자, 그럼 얘는 누구의 해요? 아래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야.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필기할 때 이거 점을 잘 찍어놔라. 구분 짓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면은 Y점도 나오죠. 3이니? 자, 됐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뭐를 알 수 있어?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해 X랑 Y도 찾을 수 있지. 자, 뭐라고 써놨냐? 아래에 있는 XY보다 4씩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4씩 더하면 되죠. 3이고 7이 되죠. 자, 그럼 계산할 때는 A, B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A를 찾고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B를 찾으면 되겠죠?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기에다가 대입할 때는 누구를 대입해? X랑 Y를 대입하고 아래에 있는 B를 찾을 때에는 X점이랑 Y점을 대입해야 되겠지. 자, 구분 지을 수 있겠어요? 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산을 니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은 자, A는 0이 나오고요. B가 3이 나와요. 자, 됐지? 앞에는 없다고 하니까 가져오면 활용 바로 쓰는 거죠. 그 연립방정식의 활용 저 개념 영상 찍을 거예요. 찍고 있죠? 개념? 네. 활용 개념, 문제 풀이가 그 개념이라니까? 활용. 내가 숙제할 때 안 써도 돼서. 쓸 건 없고 숙제할 때 문제풀이 영상을 보면서 숙제하라 했지. 혹시 쓸 거는 여기는 없다. A가 0 나오고 B가 3 나와요. 네, A가 3 나와요. 자, 됐어. 써져 있었는데. 그리고 숙제할 때 저번에 니랑 고생해서 알겠지만 밑에 시그 반드시 있어야 된다. 네. 알겠죠? 또 단만 띡 쓰는 행위하면 안 돼요. 고생한다는 얘기. 알겠지? 자리가 부족하면 간단하게라도 쓰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최종 시기였는데. 그래, 그런 거라도 쓰라고. 단만 쓰지 말라. 자리가 부족한 건 이해한다니까. 자, 그러면 활용 넘어가자. 자, 1번부터 5번 유형까지는 합쳐서 질문 받자. 뭐 있어요, 뭐 식을 못 세우게 거. 없어요, 딱히. 아직 안 고친 건 있어요. 고칠 수 없다 싶으면 질문을 하라. 해볼 거면은 질문하지 말고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일단은. 여기. 없어요. 네, 그럼 숙제 나갈 부분 바로 풀자 일단. 자, 유형 6번부터 이제 숙제겠죠, 맞죠? 자, 비율에 관한 문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유형별로 하나씩 풉시다 일단. 좀 문제가 많거나 어려운 처음 보는 유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2개씩 풀어줄 거야. 자, 천천히 할게요. B단계 B 플러스 단계. 이것도 전체 시간 회원이 주실 거예요. 네, 계산은 내가 안 합니다. 전체 회원이 53명인 어느 봉사 동아리에서 남자 회원의 5분의 4와 여자 회원의 2분의 1이 A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다.
근데 A 지역에 가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3분의 2입니다. 자, 일단 늘 식 세울 때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연립일차 방정식이니까 문자는 몇 개를 써야 돼? 두 개를 써야 돼. 1학년 방식대로 문자 하나만 쓰는 식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식도 몇 개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은 미지수 두 개를 뭐를 둘지를 고민하시고, 두 번째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 두 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단어는 결국은 식을 못 세워서 어려워하는 거지 계산 못해서 틀린 거 사실은 아니잖아. 알겠어요? 자, 그럼 보자. 거기에서 여자 회원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여자 말고 남자 인원도 어쨌든 구해야 될 거 아니겠냐? 거기 여자 남자에 대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 인원을 X명이라고 하고 여자 인원을 Y명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문자 두 개를 썼으니까 끝.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 두 개를 찾아봅시다. 전체 회원이 54명. 이거 첫 번째 조건이죠. 전체 회원 남자랑 여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겠니? 그래서 X 더하기 Y는 54예요 라는 첫 번째 관계식이 딱 주어지죠.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남자의 여자의 사이가 비율이잖아. 그럼 전체 남자가 X명이었는데 거기에 5분의 4라고 했으니까 5분의 4의 비율만큼을 곱해줘야 되겠지. Y도 마찬가지. 여자는 2분의 1이 갔으니까 여자 인원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야겠죠.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됐는데 A 지역에 봉사활동을 가는 인원이 얘네 둘인데 다 합친 게 전체 인원 54명의 3분의 2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 인원에도 3분의 2를 곱해야겠죠. 됐어요? 그럼 위에 줄은 무슨 식이야? 전체 인원에 관한 관계식. 아랫줄은 무슨 식이에요? 봉사활동 가는 인원에 관한 관계식. 그래서 두 개를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면 하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 연립방식 묶는 거를 그 중괄호로 하잖아요. 근데 중괄호를 이렇게 생각했어서 감점되는 거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꼬불꼬불하면 쓰면 그렇게 뭐라 안 해. 선생님. 근데 뭐 대괄호 같이 쓰면 이건 좀 문제가 되지. 그러면 쓰지 마시고. 근데 이게 필기를 이쁘게 하는 게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잘 못했어. 근데 대충 꼬불꼬불하게만 쓰면 뭐라 안 해. 저 중괄호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3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돼요. 난 그렇게. 그 밑에 그 가운데를 좀 뾰족하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돼요. 아니 너무 쓰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썼었나? 선생님 전 저렇게 쓸 바에는 문제 한 문제를 더 풀 것 같아요. 자, 됐죠? 계산을 해봐라. 알았지? 자, 물어보는 건 여자니까 뭐 찾아야 돼요? Y 찾는 거다. 계산을 해보시고. 자, 다 적자. 적으면 바로 넘어가자. 다음은 771번 할게요. 자, 다 적었죠? 자, 어느 퀴즈 프로그램에서는 한 문제를 맞히면 50점을 얻고 틀리면 10점을 잃는다. 자, 그럼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전체 점수에서 문제를 틀리면 10점을 잃는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자, 혜선이가 맞힌 문제 수가 틀린 수의 2배이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혜선이의 점수가 전체 점수가 900점이 되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문제에서는 총 푼 문제 개수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선생님 총 문제 개수를 미지수를 넣어야 되나요?가 아니라 문제 조건이 맨 처음에 뭐라고 써있어? 맞춘 거와 틀린 거에 대한 구분이 지어져 있잖아. 그럼 이거는 전체 푼 거를 미지수 쓰는 게 아니라 맞은 문제와 틀린 문제의 개수를 각각 X 문제랑 Y 문제랑 Y개다라고 이렇게 식을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알겠죠? 그러면 혜선이가 맞힌 문제의 수 이거예요. 틀린 문제수의 2배다. 틀린 문제수 Y잖아. 그거의 2배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겠네. 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전체 점수가 900점이야. 자, 이건 문제 개수에 관한 관계식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문제 전체 점수에 관한 관계식을 하나 세워야겠네. 그래, 거기 맞은 거 틀린 거 점수 공식이 써있잖아. 자, 그러면 맞은 문제가 X개인데 한 문제당 50점을 얻는 거니까 플러스겠죠? 50X지? 그 다음에 틀린 거는 10점인데 Y개 틀렸으니까 10Y인데 아까 말한 대로 틀린 거는 점수가 깎이는 거니까 마이너스거든요. 그거를 다 계산했더니 전체 점수가 900점이 됐습니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구하는 건 전체 문제수니까 일단 X랑 Y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더해야 됩니다. 알았죠?
와도 돼요? 얼른 갔다 오세요. 수영이 왜 이렇게 안 와요? 그러게 자전거 타고 오다니. 저녁 타고 오다가 사냥한 건가? 자, 773 할게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는데요. 뭐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 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가고 진 사람은 1계단을 내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얼마 후에 아름이는 처음 위치보다 25계단, 수빈이는 그냥 5계단을 올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야. 25계단 5계단씩 올라갔다는 게 최종 조건인데 아름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맨 마지막에 서 있는 게 비기는 경우는 없다 라고 써 있어. 그럼 생각, 원래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겼다, 졌다, 비겼다 3가지지. 맞죠? 근데 문제에서 비기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제외하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진 거네. 그러면 이해됐냐? 자, 그러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름이가 이긴 횟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일단 아름이가 자 이겼다 이거를 x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름이가 이긴 거 말고 진 경우도 있으니까 자 졌다 이거를 y회 졌다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비긴 경우는 없다 했잖아. 그럼 점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길 때마다 3계단 올라가니까 이긴 횟수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진 횟수에다가 1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1 곱하기 y가 되겠네. 설명을 위해서 1 곱하기라고 쓸게. 근데 아까 점수 계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면 내려가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빼기를 써야 될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전체 몇 계단을 올라갔대? 25계단 올라갔어요. 이게 아름이 계단 올라간 관계식이지. 이해되니? 그 다음에 수빈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단순한데 이 참 애들이 의외로 잘 헷갈리고 야 비기는 게 없어. 누군가가 이겼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진 거야. 맞지? 그러면 아름이가 이긴 횟수가 x회면 이름 뭐냐? 아 수빈이 입장에서는 x회만큼 진 거잖아. 반대 상황이잖아. 맞니? 그럼 아름이가 진 횟수가 y회면 거꾸로 수빈이는 이긴 거지. 맞아요? 자 그래서 수빈이가 계단 올라간 관계식을 세울 건데 이긴 횟수가 자 아름이가 진 횟수가 수빈이가 이긴 횟수라고 알겠어? 그럼 여기에다가 세트를 묶으면 수빈이가 이긴 횟수라고 똑같겠지. 자 이것만 쓰자.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긴 때마다 3계단씩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3 곱하기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아름이가 이긴 횟수가 수빈이가 진 횟수가 되잖아. 그러면 진 거에다가 1을 곱해야 되죠? 이거 x를 곱해야 되지. 자 근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 졌으니까. 그래서 5계단 올라갔다고 써있죠? 타이식이다. 물고기도 됐지? 자, 그래서 이긴 거를 물어봤어요. 구하는 거는 x 계산하면 되겠네. 됐죠? 자, 결국에는 이 문제는 이긴 게 곧 상대방한테 진 횟수와 같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풀면 정말 쉬운 문제야. 자, 됐죠? 다음 거 증가감소 나왔습니다. 자, 증가감소는 우리 부등식에서도 많이 했어요. 언제 했어요? 정가, 원가 같은 거 계산할 때 많이 했었죠. 자, 그거랑 공식이 비슷한데 하나 좀 얘기할 게 있어. 부등식 때랑 방식을 세우는 방식이 똑같은데 부등식 때와 약간의 차이점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뭐 크게 구분 지을 건 없는데 잘 봐라. 777 할 거야. 자, 어느 매점에서 음료와 과자를 합해서 80개.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다. 음료와 과자를 합해서 80개. 그 다음에 오늘은 어제보다 음료수 판매량 10% 줄었고 과자는 30% 늘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야.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음료수와 과자의 판매량은 변하지 않았대요. 판매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까지가 두 번째 조건인 거야. 그때 어제의 음료수의 판매량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미지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제의 자 음료수랑 과자잖아. 음료수를 x개라고 하고 자 어제의
과자의 개수를 y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었어? 어제는 음료수와 과자를 합쳐서 몇 개? 80개를 팔았어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지. 자, 됐어요? 그 다음이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판매량이 늘고 줄었단 말이야. 원래 이 x개라는 것 자체가 개수로 생각을 하면은 원래는 식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건 좀 듣고 적어라. 어제 판 게 x개다 음료수가. 근데 10% 줄었으니까 마치 뭐예요? 돈 계산으로 따지면 할인이 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 마이너스 100분의 10. 그렇죠. 10%. 이게 깎았을 때 관계식. 왜? 좀 두고 보면 안 되는데. 이것만 두고 가. 그 다음에 음료수가 과자가 y개였는데 몇 퍼센트 늘었어? 30% 늘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30 이렇게 되겠지. 맞니? 이게 니네가 부등식 때 돈 계산할 때 늘 이렇게 세웠잖아. 알겠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총 판매량이 변하지 않았대. 자, 한번 봐라. 어제 판매량이 몇 개예요? x 밑줄에 써있는 거지. 80개. 즉 x 플러스 y지. x 플러스 y지. 그럼 생각? 얘가 어제 판매량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가 어제 판매량이 80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안 변했다며. 줄었고 늘었는데 전체 판매량은 똑같다는 거잖아.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뭐를 하나 얻을 수 있냐면 잘 봐라. 80이 원래 x 플러스 y의 의미잖아. 그럼 이거를 지워버리고 잘 들어. x 플러스 y라고 써도 되잖아. 그럼 좌변 우변 봐라. 이거 분배 법칙하면 여기 x 있죠. y 있죠. 그럼 얘랑 어떻게 돼요? 날라가지.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이거를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0분의 10x 플러스 100분의 30y는 이거 날라간 거지. 그럼 빵이 된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가 뭔지만 좀 해석하자. 잘 봐라. 여기 쓴 이 식은 의미가 뭘까요? 감소했는데 뭐가? 음료수가 10% 감소한 거지.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의미를 쓰면은 얘는 음료수의 감소한 양이야. 음료수 맞죠? 네. 자, 주로 감소한이라고 씁시다. 감소한 음료수의 양이야. 감소하고 나서의 음료수의 개수가 아니라 감소를 얼마만큼 했는지만 표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100분의 30y는 뭐예요? 과자가 30% 늘어난 거지. 따라서 얘는 증가한 과자의 양이야. 그럼 줄어들었고 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된 거예요? 어제랑 똑같으니까 안 늘어난 거잖아. 그럼 증가 감소 폭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빵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칙은 얘들아 위에 줄로 식 세우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편리하게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에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줄어든 양, 늘어난 양만 계산해도 돼요.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풀 때는 이것보다는 20하고 20으로 연립해서 풀면 좀 좋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화면을 하나 줄까? 소토 많이 피가 보였는데 어떻게? 시간 지나면 나와요. 얼마나 갔다 와? 위에 쌤 저기에 10을 곱하 저거 10을 곱하면은 10 곱해. 10 곱해서 해도 되는 거죠? 공 날라가잖아. 100 곱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래봤자 또 날라가. 안 돼. 그럼 y는 x는 3y 나오네. 퍼주시기야. 줄 팔려면 안 돼요. 그런 식이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걸 설명한 이유는 식을 좀 간편하게 빨리빨리 정리하자는 의미 때문에 지금 중간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봐라. 얘는 진짜 동계산하는 거잖아. 근데 똑같아. 원가 300원이고 원가 500원이에요. 합해서 200개를 샀대.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A 제품 10% 붙여 이익 생겼고 B는 15%의 이익을 보셨대. 그래서 다 팔아 제끼면은 9,600원의 이익이 생긴다. 자, 동계산하는 거 부등식 때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매번 강조했던 게 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디에서 어디를 빼? 원가에서 아니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죠. 자, 판매가에 들어있는 개념은
정가랑 할인가를 다 포함해서 내가 판매가라고 불렀어. 아, 네. 어쨌든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었단 말이야. 자, 그럼 얘도 그거를 할 수 있는데 똑같다는 걸 느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말한 게 구입한 B 제품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근데 A 제품도 있잖아. 미지수는 무조건 2개라니까. 그래서 A 제품의 개수를 5개라고 놓고 B 제품의 개수를 Y개라고 한번 놔볼게요. 됐니? 자, 첫 번째 줄에 조건이 뭐가 있었죠? 두 제품을 합쳐서 300개를 샀습니다. 200개. 200개를 샀습니다가 첫 번째 조건이겠죠? 자, 뭐 항상 연립방 정식을 많이 풀어보면 식 하나가 세우는 게 귀찮은 거지 첫 번째 식은 채우는 게 다 편해 되거든. 자, 그럼 요거랑 세트로 이제 뭔가를 하나 세워야 돼. 동계산해야 되는 거다. 잘 봐라. 부등식 때 세웠던 식대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제품이 원래 원가가 300원이었는데 10%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이게 A 제품 하나의 정가지. 이해되니? 네. 근데 이게 총 몇 개가 있냐면 X개가 있으니까 X개를 곱해야겠죠. B 제품도 마찬가지. 자, B 제품이 원가가 500원이었는데 자, 15%의 이익을 붙였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5 이게 B 제품 하나의 정가가 되겠죠. 네, Y개를 샀으니까 곱하기 Y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 식은 의미가 뭐죠? 200개의 제품을 10%, 15% 이익을 붙여서 팔아 제낀 거야. 정가? 근데 이거는 정가의 합이지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근데 이익을 계산하려면 원래 항상 뭐를 빼? 원가를 빼잖아. 근데 원가가 얼마냐면요. 자, A 제품을 X개 샀는데 원래 원가가 300원이었잖아. 네. 그럼 300원짜리를 X개 산 거지. 맞니? 네. 원가가. 그러면은 뺐을 때 원가 A 제품에 해당하는 원가는 개당 원가가 300원인데 X개를 샀으니까 300X를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A 제품의 전체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 제품은 개당 500원인데 Y개를 샀잖아. 그럼 이게 뭐예요? B 제품의 전체 원가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건 전체 정가의 합에서 뭐를 뺀 거야? 원가를 다 빼버렸지. 그럼 뭐야? 이익이야. 그 이익이 얼마래? 9,600원이야. 오늘 빼기 안 썼다.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9,600원이라는 이익이 생겼어요 라는 관계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원칙대로 푼 건데 얘도 저것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생략 잘 가능. 봐라. 300 이거 분배 법칙하면 어떻게 되냐면 1 기준으로 300 곱하고 x를 곱하면 여기 300x 있지. 네. 맞냐? 네. 그 다음에 여기 500하고 y하고 1하고 곱하면 500y 있지. 그럼 이거랑 어떻게 돼? 날라가지. 이해됐어요? 네. 자, 날라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식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날라간 거를 다 스킵하고 남은 걸 일단 써보자. 그러면 300 곱하기 100분의 10x 이것만 남지. 맞니?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500 곱하기 100분의 15y만 남지. 자, 그럼 이거 다 날라갔으니까 우변에 있는 9,600원만 남죠. 근데 의미를 해석하자고. 얘의 의미가 뭘까요? A 제품을 10% 이익을 붙였지. 개당 원가가 얼마였어? 300원이었죠. 그럼 300원짜리에다가 10% 이익을 붙인 이익가. A 제품의 전체 이익이죠. X를 곱하면 왜 곱했어? X개 샀잖아.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A 제품 하나의 이익이지. 네. X개 샀으니까 X를 곱하고. 그럼 얘는 의미가 뭐다? A 제품의 전체 이익이죠. 자,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A 제품의 개 하나의 이익.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얘를 말로만 해보자. 얘는 의미가 뭐예요? 자, 이거부터 할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의미가 뭐예요? 500원짜리 B 한 개에 15%의 이익을 붙였을 때의 순수 이익이란 거예요. 그냥 이익. 한 개의 이익. 근데 거기에다가 Y를 곱했다는 얘기는 Y개 샀다고 했으니까 Y를 못 곱했어. 전체 이익. 전체 이익. 그래서 B 제품의 전체 이익이 밑줄 친 거. 네모 박스 친 거는 한 개의 이익이야. 그럼 이거를 다 더했으니까 뭐예요? 총이 이익이죠. 맞니? 근데 그게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야? 9,600원이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익만 빨리 식을 쓰고 싶으면 얘들아, 원래 A1을 원가 A1을 B% 인상을 하면은
100분의 b 이렇게 그냥 공식을 공부했잖아. 네.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은 a 곱하기 아이고 a 플러스 a 곱하기 100분의 b지. 네.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였냐면 원래 a는 원가고 이게 뭐야? a를 p% 올린 거잖아. 그럼 이게 이익이야. 그래서 전체가 뭐가 된 거냐면 판매가 내지는 정가가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문제도 그렇고 원가 부분이 다 날라갔지. 왜? 이익을 계산하려면 뭐를 빼라고 했어? 원가를 빼야 되니까 얘가 약분이 되는 거야. 매번 계산하니까 좀 이익이 귀찮거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날아가니까 앞으로는 뭐만 계산하자? 이 공식을 쓰긴 쓰되 이익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려서 쓰자 라는 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색깔 부분 지어가지고 설명드린 거예요. 알겠지? 이익만 계산해가지고 전체 이익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 좀 힘들면 선생님처럼 해. 몇 번 해보면 이제 느끼려. 알겠지? 자, 필기 원래대로. 선생님이 저 밑에 정가는 적어도 써요? 뭐 이건 알면 안 써도 돼. 그냥 설명을 위한 거니까. 선생님이 쓰시고 그냥 썼어요. 아무나.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이거는? 몇 시였는데요? 몰라. 이 시계가 뭐 고정. 하자, 지금 지금. 안돼 아무. 10분이야 10시. 뭐 하다 됐는데? 몰라. 35만 원 내서 그거 채우고 있나 봐. 자, 다 적었니? 자, 다음 거 하자. 자, 다음 거는 좀 잘 들어라. 일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 1차 방정식 활용해서 일에 관한 문제 있었니? 기억나니 혹시? 이대가 뭐예요? 1, 네 그거 일의 양 한 명이 며칠하고 한 명이 며칠에서 있었죠? 총 네, 며칠 네. 하는데 한 명 며칠 전체 하고 1로 며칠에서. 놓고 그래 기억하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은 좀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1차 방정식 활용 때처럼 풀지 말고 문자 2개 쓰고 식을 2개 쓰자. B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아니 그 B 빼기는 없어요. 다 따로 쓰면 되는구나. 활용이다 보니까 쉬운 게 없는 거지. B 7, 8, 9는 있는데 이 유형이 어려운 거지. 자, 그럼 막 기억이 날 테니까 좀 빨리 얘기해 볼까? 혼자 하면은 4시간이고 미나가 4시간이고 지우가 8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미나가 혼자 하다가 도중에 교대를 했다. 그랬더니 전체 6시간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일한 시간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미나가 혼자 다 했을 때 4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는 미나가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4분의 전체의 4분의 1인 거지. 그쵸? 그 전체의 4분의 1인 거지. 그 다음에 지우가 누가 있습니다. 네? 자, 전체의 8시간이니까 8분의 1이지 그러면. 네. 이해됐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거 어? 저거 2개 쓰면 끝나요. 뭐가요? 칸이. 글씨를 적게 쓰라고. 알았어? 아니 어떻게 썼길래? 자, 전체 8분의 1이야. 그랬을 때, 자, 뭐라고 했어요? 미나가, 미지수부터 안 썼구나. 그랬을 때, 미나랑 지우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미나가 이 녀석이 일한 시간을 각각, 자, 얘를 x랑 y로 놓자. 자, 물론 단위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미나가 x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에 4분의 1씩 일한다. 4분의 1 x? 4분의 1 x가 될 것이고 지호는 8분의 1을 일한다 했으니까 8분의 1 y가 되겠지. 그럼 그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전체 일의 양을 끝낸다고 했으니 1이 되겠네. 전체 일의 양을 1로 넣는다며. 맞지? 자, 근데 식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 식 하나만 갖고 풀 수 없죠. 그 다음에 식을 하나를 뭘 써야 될까요? 교대했더니 끝내는 시간이 6시간이래. 그 6시간은 뭐예요? 미나랑 지우가 일한 시간 합친 거지. 자, 따라서 x 플러스 y가 6이야. 알겠죠? 자, 이거는 계산해 줄게. 계산하면 x는 2가 나오고 y는 4가 나와요. 4만 쓰면 되네요. 자, 일한 시간은 y 계산하는 거니까 3일. 그 다음에 7, 8, 2도 하자 그냥. 쌤 저것도 때려 맞추면 할 수 있겠네요. 계산해서 하세요. 때 맞춤. 원래 4시간에 8시간 그냥 나누기만 해. 각각 나누기 20만 하면은
자, 똑같은 거다. 형과 동생이 같이 하면 8일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형이 먼저 10일을 한 후 나머지를 동생이 4일 동안 하였다. 자, 이거랑 미지수가 좀 달라. 이거는 시간을 낳죠. 원래 일회항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를 미지수로 많이 내냐면 각각이 하루 또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회항을 미지수로 많이 놔요. 그래서 얘는 형이 할 수 있는 일회항을 형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회항을 x라고 놓고, 자, 동생이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회항을 y라고 한번 놔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했어? 형과 동생이 같이 하면 8일 만에 끝내는데, 그럼 그건 무슨 얘기냐면 형이 1시간 동안 x의 비율만큼 일하고 동생은 y의 비율만큼 일을 하는데 같이 했다는 얘기는 더 해야지. 그랬을 때 1시간 동안 한 일회항이 x 플러스 y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근데 몇 시간을 같이 일했어요? 8일이구나. 8일이구나. 곱하기 8을 했을 때 전체 일회항 1을 끝낸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요? 그 다음에 동생이 형이 먼저 10일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하루에 x만큼 일하니까 10 곱하기 x 해야겠네. 그 다음에 동생이 4일 동안 했으니까 4 플러스 곱하기 4y y 해야 되겠네. 이렇게 다 더했을 때도 일을 다 끝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좀 가감법 하면은 다르게 나오겠다. 가감법 하면 되죠. 이거 가감법 하면 되죠. 밑에 2를 곱해서 이곱해서 그래, 이곱해서 가감법 해라. 한 마이너스 1이랑 상수는 마이너스 1이 넘는. 네, 얘는 마이너스 상수야, 1. 상수. 그래. 자, 그럼 어쨌든 계산하면 해줄게. x는 12분의 1이 나오고 y는 24분의 1이 나와요. 원래 일의 양의 비율 자체가 분수로 많이 나왔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은 하루 동안 전체의 12분의 1의 비율만큼만 해라는 거지. 그러면 동생은 12 전체 24분의 1만큼만 한다는 거죠. 근데 형이 혼자 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12분의 1의 비율을 하는데 며칠을 일해야지만 전체 1의 양을 다 끝내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곱해야 돼요. 그래서 네모 박스가 12가 되죠. 그럼 동생은 며칠 걸리겠냐? 24분의 1에다가 뭐 곱해야지 1 나와요? 24. 그래서 동생은 하루 종일을 하자. 혼자 하려면 24일이 걸린다라는 얘기죠. 질차 방법이 활용됐던 거죠, 여기서. 자, 다음 이어가자. 자, 도형 문제 나왔습니다. 활용마다 들켜 있는 게 도형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냥 대표 문제 하자 이거는. 그냥 안 어렵습니다. 자, 길이가 150cm인데 직사각형을 하나를 만들었고, 그랬을 때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2배가 되었다. 자, 그럼 문자 2개나 해야 되니까 문제에서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넓이를 미지수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자. 문제에 가로 세로에 대한 관계식이 적혀 있으니까 가로랑 세로를 각각 구해서 곱하면 넓이잖아. 그래서 넓이를 미지수 쓰는 게 아니라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놓고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 나올라. 문자 2개 나와야 되지. 됐어요? 자, 그럼 생각. 길이가 150cm인 철사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50인 거지. 맞니? 그러면 직사각형은 둘레의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 뭐냐? 가로랑 세로를 더해서 2를 곱해야 되잖아. 맞죠? 그게 철사의 길이 150하고 같은 거죠. 자, 두 번째 뭐가 적혀 있냐면 가로의 길이 x가 세로의 길이 y보다 2배가 되었다. 그럼 2배 크다는 얘기니까 2 곱한 거랑 같아요 라고 식 쓸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지? 쌤, 저 위에 도형도 그려요? 자, 그러지 마. 그랬는데. 자리 없으면 그냥 심어했어. 저 너무 어려워요. 뭐가요? 주가 그리기가.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천천히 해. 천천히. 쌤, 저 천천히도 저도 안 돼요. 나도 안 되는데. 나 왜 박쥐가. 그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쌤, 자, 이렇게 해보면 직사각형인데 직사각형 이렇게 네, 그 하지 가운데 말고 툭 친 거. 이렇게 둥구스름 하겠어. 그 다음에 가운데만 이렇게 뾰족하겠어. 아니 쌤, 아니면 저거 오른쪽 대가로에 가운데 툭 친 거 하면 안 돼요? 직사각형인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가운데 툭 친 거 안 돼요? 알겠니? 이게 제일 나아. 네? 그래서 쌤, 그 직사각형 둥구스름하게 하고 가운데만 이렇게 뾰족하게 쓸어.
이거 쌤 가운데 툭 치는 거 집에서 아니야? 아이. 가운데를 뭐 이렇게 한글 쓰. 네, 가운데 툭. 제가 더 네. 힘들어. 저기도 나온대. 자, 나 진짜. 사람 다음 이제 거석시 나옵니다. 잘 들어라. 아, 짜증나. 자빠질 거 없어 생각. 왜 맨날 나와요? 인생에 제일 필요한 거라서. 자, 790. 788. 에이. 자, 주인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가 7km이다. 자, 거속시 문제는 대부분 막대기 하나 그래서 풀면 굉장히 쉬워요. 잘 봐라. 전체 거리가 7km인데 주희가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달렸다. 근데 중간에 고장이 났대. 여기쯤 고장이 났다고 쳐보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갔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고장나서 4km로 왔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1시간이 걸렸다라고 돼 있죠. 식을 2개 세워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미지수는 이쪽 거리를 x로 놓고 여기를 y로 나눠. 니네 1차 방정식 활용할 때는 여기를 7-x로 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미지수를 2개 써야 되니까 x, y로 놓겠다는 얘기예요. 자, 눈에 띄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식은 뭐냐면 자전거로 간 거리랑 그냥 걸어간 거리를 더한 게 전체 이동 거리 7km입니다 라는 거 하나 쓸 수 있겠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를 써야겠냐? 1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그럼 이거는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죠. 시간은 뭐분의 뭐야? 거리분의 속력. 아니 반대구나.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러면 무슨 시간인 거예요? 자전거 타고 간 시간과 걸어간 시간을 합친 게 1시간이 걸렸거든요. 자, 따라서 속력이 자전거 타고 간 건 8이고 걸어간 거는 속력이 4야. 그거를 분자에다가 걸어간 거리를 2개를 놔주면 되는 거예요. 8분의 1 두 개를 x일 때요. 더했을 때 뭐라고? 8분의 1 x일 때요. 그게 그거잖아. 그래서 전체 시간이 1시간이지. 됐니? 자, 근데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건 고속시 문제는 항상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단위를 통일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이쪽에 다 맞춰 있어서 굳이 할 게 없어요. 됐죠? 자, 계산을 해보시고 물어보는 건 x 물어보는 거죠. 7, 9, 2요. 플러스 3초. 아니. 밸런스 이거 세트 콤보 세트 3주. 이거 여기 언제 꽂아서 보고 언제 보고 오늘 와 시간. 이거 그 뭐야? 그것부터 뭐야? 아니 얘는 동아리 시간이 올라가지. 동아리 시간이 있다고? 자, 동아리 질문이 네. 나연이가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데 갈 때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를 탔고 올 때는 80km로 달리는 버스를 탔더니 자, 또 소요 시간이 주어져 있다. 4시간 반. 일단 체크하시고 기차를 타고 간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보다 90만큼 멀 때 자, 물어본 거 뭐냐면 기차 거리와 버스 거리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넓이를 물어봤다고 해서 넓이를 미지수 넣지 않고 가로랑 세로를 미지수를 했었죠. 문자 2개 나와야 되는 것 때문에 일단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그 기차 타고 간 거리랑 버스 타고 간 거리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기차로 간 이동 거리를 x km라고 놓고 자, 버스를 타고 간 이동 거리를 y km라고 놔보자고. 자, 왔을 때가 버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맨 마지막에 있는 조건부터 써보자. 기차를 타고 간 거리가 버스를 타고 간 거리보다 90km만큼 길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90을 더해주면 같아지겠지. 이거는 거리에 관한 관계식이지. 그럼 두 번째는 뭐 세워야 될까요? 거기 4시간 반 걸렸다. 그럼 얘도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꼭 세워야 돼. 4.5로 해서 되죠. 자, 선생님 네, 단위 맞춰줘야 되잖아. 단위를 맞춰줘야 되잖아. 속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시속 80km니까 거기 4시간 반을 4와 2분의 1이라고 바꿔야 되죠. 그렇죠? 30분은 2분의 1시간이잖아. 단위 맞춰주고 9로 하면 2분의 9와 더하면 자, 그럼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를 세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속력 써있지? 자, 갈 때 기차가 할 아니, 속력이 100분의 X구나. 100이구나. 그래. 기차의 속력이 100이고 이동거리가 X잖아. 그럼 100분의 X죠? 그 다음에 버스는 속력이 80인데 이동거리가 Y잖아.
됐어요? 그렇게 된 게 2분의 9가 나왔습니다. 풀면 됩니다. 근데 이거 그거 나와요? 그 기차 길이. 뒤에 있어요. 아! 유형에는 없고 거기 만점 도전에 있어. 네, 제일 싫어하는 이건 라이트 셀이라 그게 유형이 없어. 네, 그냥 셀에는 그게 유형이 있어. 쌤, 저거 중과로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저렇게 쓰면 틀려. 쌤이 쓰는 것처럼. 아니, 감점돼요? 그러진 않아. 중괄호를 쓰시고 갖다 어떡해. 다음 이거 엄청 깐깐하게. 배고파요. 각도 다지. 자 794 할게요. 자 요거는 좀 헷갈리는 게 있다. 잘 봐라. 얘도 거속식 문제니까 요거 한번 그려보자. 많이 보는 거 왜? 자 18km 떨어져 있대. 18km. 마주보고 출발했대. 그럼 여기에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다고 쳐보자. 자 마주보고 출발했대. 그래서 당연히 직선상의 거리니까 어딘가에서 만나겠지. 자, 근데 속력이 누가 빠르냐? 언니가 조금 더 빠르죠? 그럼 빠르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동시에 출발했으면 정확히 가운데 지점보다는 조금 왼쪽. 오른쪽으로 만나겠지. 왜? 언니가 더 빠르니까. 그럼 여기쯤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만났어요. 구조가 이렇죠. 자, 그때 언니가 걸은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언니가 걸은 거리 여기 x로 넣으면 되겠네. 1차 방정식 때는 이렇게 했겠지? 8-x라고 여기다 썼다. 근데 여기에서는 연립 방정식이니까 y를 쓰죠. 되겠어요? 그러면 거리에 관한 관계식이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y가 8km예요 라는 거리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죠. 자, 그리고 얘는 단위 맞춰줄 게 따로 없네. 그쵸? km라고 써있잖아. 그 다음에 헷갈린다고. 신발 하나 더 세워야 되는데 말뜻을 잘 이해해봐라. 고속시가 헷갈리는 게 사실 이런 것 때문인데 1차 방정식 활용 때도 있었던 거야 이거. 뭐냐면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동시에 출발했다라고 써있지.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막 오다 보니까 여기서 만난 거잖아. 그럼 생각? 시계 하나 더 필요해. 근데 뭔가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안 쓴 조건이 뭐 있어요? 이 사람 5km로 갔고 이 사람 속력이 4km였잖아. 네. 속력에 관한 관계, 자 속력에 관한 조건을 아직 안 써먹었지. 써먹어야 돼. 문제에서 필요 없는 조건은 절대로 없다. 다 필요한 거다. 의심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세울 수 있을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잘 봐.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은데 거속식 문제가 보통 거리에 관한 식 하나랑 시간에 관한 관계식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제일 많아.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시간에 관한 관계식이 뭐가 없을까? 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 동시에 출발했대. 만났지. 야, 이걸 유치하게 표현하면 여기에서 언니와 동생이 동시에 만난 거죠. 생각?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난다? 그럼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 일단 이동거리는 같은지 다른지 몰라. 그치? 시간, 속력은 다르잖아. 몇 분 근데 됐는지 알아요? 시간은 같아요. 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으니까 준비 땅 하고 해가지고 만났을 때 걸린 시간이 둘 다 똑같은 거죠. 5x4. 알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뭐가 같냐면 시간이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 있어요. 애들이 이거를 틀리는 이유는 이 식을 못 세우세요. 알겠어요?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동한 시간이 똑같아요. 알겠니? 자,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자, 그럼 언니의 속력이 5예요. 이동거리 x죠. 동생의 속력 y 4예요. 이동거리가 y죠. 각각이 뭐야? 두 사람의 이동 시간이지. 시간 같다. 두 개가 같습니다. 이 식을 세워요. 알겠지? 이거 좀 기억해라. 이거 애들이 잘 풀린다. 알겠죠? 자, 그런 걸 하면 되니까. 새로 이걸 계산할 때 29표현. y를 넘겨서 5x는 4y 이렇게 해도 되고, 5y는 4x 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서 가관법을 하거나 대입법 하는 거. 뭐 그게 그거죠. 20 곱하면 나오잖아요. 5y는 4x. 됐죠? 29에서 4x는 5y는 네, 4x는 5y. 자, 됐죠? 다음 거 하자. 796. 7구 7에 해주면 안 돼요? 같은 문제야. 아니 근데 문제 양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그냥 해봐, 집에서. 자, 민호가 도서관을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지. 자, 이거는 잘 들어라.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죠. 이 문제랑 좀 비교해야 돼. 좀 달라.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13분 후에 승미가 자전거를 타고 분속 180m. 자, 일단 시간에 단위는 분속이고
시간의 차이도 13분 차이 난다니까 단위는 똑같죠? 단위 맞춰줄 건 없어요. 자, 해서 도서관 정문에는 동시에 도착할 때, 자, 얘도 그림 그려보자. 얘는 거리가 같겠네요. 자, 보세요. 아, 학교이구나. 학교에서 도서관을 가보잖아. 근데 출발한 시간만 다른데 같은 게 잘 얘기했어. 학교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똑같지. 자, 아까랑 좀 비교할게. 아까는 뭐가 같았어? 시간이 같았는데 얘는 이동 거리가 같아요. 좀 차이가 있죠? 이동 거리가 같아요. 자, 했을 때 도서관 민호가 도서관 정문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몇 분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 다시 하는 거. 이동 거리가 같다 했잖아. 네. 야, 근데 미지수는 뭐 넣을래? 거기 써 있는 게 속력은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넣어야겠죠, 시간.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민호 이동한 시간. 자, 시간의 단위가 분이지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수미가 이동한 시간을 y분이라고 하자. 그럼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쵸? 그럼 민호가 움직인 시간은 얼마야? x분. 속력은 얼마예요? 얼마지? 50이구나? 그럼 50 곱하기 x한 게 민호가 이동한 거리겠죠? 근데 이동거리가 같다며. 따라서 수미는 y분을 움직였고 속력이 180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동거리 같습니다. 하나 나오죠. 알겠어요? 이 문제도 애들이 틀리는 이유는 요식을 못 써요. 이동거리가 같다. 알겠지? 자, 시간은 다른 거라 근데. 빨리 앉아. 카푸스 지금 자, 그 다음 확인 해보자. 시간이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두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같지만 시간은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시간이 같은 거였지만 얘는 동시에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이동한 시간은 달라. 그럼 시간에 관한 관계 지금 세워야지. 누가 먼저 출발했냐? 민호가 먼저 출발했죠? 그러면 13분 후에 수미가 출발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민호가 출발한 시간, 움직인 시간이 늦게 출발한 수미의 시간보다 긴 거지. 아, 짧은 거지. 미안. 먼저 출발한 애가 먼저 출발한 애가 얘기구나. 다시 얘기하자. 얘가 먼저 출발한 거죠? 네. 얘가 늦게 출발한 거죠? 네. 먼저 출발한 애가 더 긴 거죠. 움직인 시간이 더 긴 거죠. 근데 얘가 13분 후에 갔다 했으니까 13분을 더 해야지만 두 사람이 이동한 시간이 똑같겠지. 조금 헷갈리지? 먼저 출발한 애가 뭔데? 이동한 시간이 더 긴 거야. 긴 거. 알겠어요? 자, 푸는 건 이렇게 두 개를 푸시면 돼요. 자, 단위는 다 맞으니까 그냥 계산만 하면 됩니다. x값 찾는 거죠? 준비학까지 끝내보셔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배고파요. 자, 799. 799 합시다. 자, 트랙 문제도 1차 방정식 활용해서 혹시 있었나? 그랬을걸요. 아 있었어요. 이것도 이거 보는 거 있었어요. 아니에요? 네. 아, 그게 있었어요. 운동장도 이거 있는데. 있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비교 좀 하자. 그때도 아마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위에 거는 좀 쉽고 아래 게 좀 와, 짜증나는 거야. 그건 극혐이다. 자, 봐라. 둘레 길이가 0.6km인 트랙이 있는데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대. 그럼 당연히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자, 했는데 얘는 속력이 다 주어져 있어. 그리고 처음으로 만날 때 B가 걸은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B가 걸은 거리죠? 그러면 미지수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A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놓고, 자, 단위가 킬로미터냐 뭐냐? 아, 거기 속력이 분속 미터로 적혀있지. 그럼 단위 맞춰줘야 되니까 0.6km는 600m로 좀 바꾸자. 단위 좀 맞춰줘야 되잖아? 그러면 얘도 이동거리를 미터로 놓자. 이동거리를. 자, B의 이동거리는 y 미터라고 놓자. 자, 단위 통일하는 거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럼 생각. 야, 두 사람이 진짜로 움직였는데
A가 자 A 누가 더 빠르다 이런 거 써있나? 아 속력이 얘가 50이구나. 자 그러면 B가 L로 움직였다 한번 쳐보자. 그러면 B가 이렇게 갔다가 야 이것도 상식적인 걸 한번 얘기해보면 B가 더 빠르니까 이걸 정확하게 반으로 쪼갰을 때 반으로 쪼갠 요 지점보다는 좀 더 왼쪽에서 만나겠죠? 빠른 애가 더 많이 움직여요. 여기쯤 만났다 쳐보자. 그랬을 때 자 A는 좀 상대적으로 느려서 이렇게까지 왔다고 쳐보자. 이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파란색이 A가 움직인 거고 노란색이 B가 움직인 거지. 네. 근데 그 두 개를 더하면 한 바퀴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A와 플러스 Y. B의 이동 거리를 다 하면은 전체 둘레의 길이 600m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의외로 빨리 풉니다. 자, 따라서 x 플러스 y가 600m입니다라는 자 이동 거리에 관한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얘는 이 트랙도 좀 그려놔. 쬐끄맣게라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을 안 써먹었잖아. 그럼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얘도 똑같아. 요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내가 왜 시간이 갔다 왔냐? 동시에 출발했는데 동시에 만났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했다고 써있죠?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여긴가에서 동시에 만난 거지. 그럼 파란색 움직이는 이동 시간과 노란색이 움직이는 이동한 시간이 똑같겠죠. 그럼 네. 얘도 뭐가 되냐면 이동한 시간이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됐니? 자, 따라서 시간에 관한 관계식이니까 속력분의 거리잖아. 자, A는 속력이 50이고 이동거리 몰라서 X라고 써있죠. B는 속력이 100이고 이동거리는 Y라고 적혀있죠. 두 개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면 돼요. 자, 됐죠? 이거랑 같은 문제야. 결국 식은 완전 똑같죠? 숫자만 다른 식 완전 똑같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의미상 같은 문제야. 완전 같은 문제. 그러니까 얘는 직선주로인 거고 얘는 그냥 트랙으로만 바뀌겠지. 완전 같은 문제예요. 응? 갔다 와. 이거 두 번째 나가는 거 같아. 책상 건드리지 말고. 유형 19번은 빼면 안 돼. 근데 걔 강월. 더 쉬운 거요. 그래? 엄청 쉬운 건데. 맞아 10만 이거 원. 그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가지고. 응. 그물 강물의 속도가 최고 있는데 수준에서 어. 나왔어. 이제 배가 근데 그때 나 맞췄잖아. 최고 수준. 그때 나 맞췄어. 마찰량 뭐. 나 그거 맞췄어. 과학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자. 자, 18번 유형도 대표 문제 하자. 자, 얘는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이 그림을 좀 잘 그려주세요. 자, 이해만 하면 얘도 쉬워. 자, 저 그림이 또 나오는데 두 사람이 있어. 동시에 출발했대 거기도. 자, 동시에 출발하는데 일단 읽어보자. 일정한 속력으로 자 같은 방향으로 걸어서 돌면은 1시간 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20분 후에 만난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일단 트랙의 둘레의 길이가 3km인데 시간의 단위를 좀 맞춰줘야 돼. 거기 봐라. 태광이가 1분에 몇 미터 가냐라고 했으니 이거 분속을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거리의 단위를 3km가 아니라 3000m로 일단 좀 바꿔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잘 들어라.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 같은 방향으로 돌았을 때 반대 방향으로 돌아. 자, 근데 반대 방향 먼저 얘기해. 근데 반대 방향 그림이 저거지. 저기 저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반대 방향으로 되잖아. 그냥 또 그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노란색이 움직이고 파란색이 움직여가지고 어딘가에서 반드시 만난단 말이죠. 그럼 그때 말한 게 뭐였냐면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이동거리에 자, 여기 있다. A, 자, 두 사람의 이동거리를 다 더한 게 트랙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하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이동거리에 구분을 잘 지어야 돼. 합. 이 뭐랑 같냐면 트랙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요거를 잘 보자.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줄게. 이런 거야.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잘 들어라. 두 사람이 속력이 똑같으면
계속 같은 위치에서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누군가 한 명이 빠른 거야. 그럼 니네 스포츠 경기 육상이나 뭐 쇼트트랙, 뭐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장거리를 뛰는데 한쪽 선수의 기량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한 바퀴를 따라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 아 맞아요, 봤어요. 근데 그거를 좀 설명하고 싶은 거야. 자, 노란색이 느린 애고 파란색이 빠른 애다. 그럼 노란색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보자. 아, 그리고 얘는 이거 그 조건을 같은 방향이다.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노란색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되게 느려. 근데 파란색이 엄청 빠른 거야. 그래서 노란색이 요만큼 움직일 동안에 파란색이 요만큼으로 움직였어요. 파란색이가 불리하잖아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맞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벌쳐지는 같은 위치에 위치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하면 한 바퀴를 따라잡는 경우가 생기겠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 바퀴를 따라잡았다는 얘기는 느린 애보다 빠른 애가 한 바퀴 더 뛴 거야. 언제? 같은 시간 동안. 이해되니? 자,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빠르게 뛴 애가 느리게 뛴 애보다 한 바퀴 더 뛴 거라고.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지. 파란색, 다시 말하면 빨리 움직이는 애 이동거리에서 노란색, 느리게 움직이는 애 이동거리를 빼면 한 바퀴가 되겠죠.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네. 이거 지워보면 알아. 여기 이만큼 지워 노란색이 움직인 거고. 그럼 파란색은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파란색 지워버리면. 노란색이 이동한 것만큼 지워버리면 뺀 거야 지금.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만났다고 했으니까 파란색 남아있는 이동거리가 뭐가 됐어요? 정확하게 운동장 한 바퀴가 됐죠. 네. 알겠어요? 자, 따라서 결론은 이거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빠르게 움직이는 애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애를 뺐다 했어요. 그거를 줄여서 이동거리의 차. 그렇습니다. 그게 책에 써있어요. 차는 항상 수학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아, 그게 뭐랑 같다? 한 둘레. 바퀴랑 같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식세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알겠죠? 자, 아까 그린 거 좀 그려줄까? 이렇게 된 거였다 아까. 자, 빠르게 움직이는 애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애를 빼면은 무조건 한 바퀴가 나온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 세우면 돼요. 자, 반대 방향 먼저 얘기하자. 거기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20분 후에 만났다고 돼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1시간 후에 만났다고 돼 있는데, 자, 시간의 단위도 분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럼 식 세워. 이동거리의 합이 트랙 한 바퀴라며. 이동거리 어떻게 계산해? 거기 자, 시간이 20분이니까 문제에서 물어보겠다 뭐야? 태광이가 은별이보다 빠르대. 자, 그럼 파란색이 태광이다. 노란색이 은별이다. 그럼 태광이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물어본 게 20분 걸렸다 했잖아. 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이것도 이거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두 사람이 뭐가 같다고 했지? 이동거 아니 시간이 같다 했잖아. 왜? 동시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난 거잖아. 그럼 이동한 시간은 같겠죠. 자, 따라서 시간이 20분인데 그 20분이 누구의 이동한 시간이냐면 태광이랑 은별이의 이동 시간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자, 그럼 태광이의 속력을 모르니까 x라고 놓고 은별이의 속력을 y로 놔야겠네. 문자 두 개 나와야 되잖아. 자, 따라서 20 곱하기 x랑 자, 20 곱하기 y를 해가지고 각각의 이동거리인 거 알겠어요? 두 개를 다 더한 게 한 바퀴 3000m랑 같습니다. 이렇게 식세울 수 있겠지.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60분 동안 움직인 거다. 이동한 시간이 같거든. 자, 따라서 60 곱하기 시간 60 곱하기 시간. 근데 얘가 느리게 움직이게 되잖아. 따라서 뺀 게 뭐랑 같다? 운동장 한 바퀴와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 알겠죠? 이거 이해하고 풀면은 이 문제는 다 쉬워. 알겠어요? 자,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어떻게? 두 사람의 이동 거리를 더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빠르게 움직이는 애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애 이동 거리를 떼세요. 그게 뭐랑 같아요? 둘레의 길이와 같아요. 알겠죠? 알겠지? 연립은 두고 저거 두 개로 하면 되죠. 이제 공 2랑 날리고 공 날리고 하면 되네. 자, 뒤에 있는 광물 문제까지 일단 하자. 한번 좀 쉬던가 합시다. 소금물도 나오네. 용도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거동식 중에 광물 문제가 제일 쉽다 사실.
그래요? 네. 강물이 그거잖아요. 그거 반대 방향이면 빼고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고. 근데 가성경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무시하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트랙도 트랙이 이렇게 다 깜깜 나눠져 있는데 그 바깥에 먼저 들면 안에 같은 주로 해서 뛴 거지. 그러면 접촉이 생기지 않아요? 여기서 맞춤축이 생겼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게 처음에 시작 이게 동시에 붙어서 갔다니까. 사실 한 몸이야. 샵상품. 자. 영혼이랑 육체야. 영혼이랑 육체. 805번 합시다. 자, 4번이 아니고 5번이네. 미안하다. 5번. 다행이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이가 1.6km인 강을 일정한 속력으로 왕복하였다. 자,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랬을 때 전체 1.6km인데, 자, 거기 단위 맞춰줘야 되는지 한번 보자. 자, 일단 시간의 단위가 속력이 자 분이라고 써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속력이 분속 몇 미터라고 물어봤으니까 거리 단위를 자 1.6km가 아니라 1,600m로 바꿔야겠다. 네. 됐죠? 그리고 시간은 분이라고 써 있으니까 맞춰줄 게 없어요. 네. 됐니? 자, 그럼 거슬러 올라갈 때 40분이 걸렸대. 그리고 내려올 때는 10분이 걸렸대. 30분 차이 나네. 자, 이해됐어요? 근데 강물의 속력은 분속 몇 미터인가 물어봤어. 자, 그럼 일단 미지수는 두 개를 놔야 되겠다. 배의 속력하고 강물의 속력을 각각 x랑 y로 넣자. 물론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미터 퍼 분이 되겠지. 분속 몇 미터니라고 물어봤거든. 자, 이해됐니?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단순한 원리야. 속력이 배의 속력이 x인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강물이 내려오는 거니까 속력이 아무래도 좀 저항이 생기는 거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순수 배의 속력보다는 좀 줄어드는데 단순 논리로 강물의 속력만큼 줄어든다라고 따지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갔을 때 속력은 x가 아니라 x 마이너스 y 미터 퍼 분이라고 되는 거고, 내려올 때는 배가 아닌데 사람이에요. 네? 배가 아니라 사람. 배나 사람이나 그게 뭐가 다른. 자, 어쨌든 수영은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 자 뒤에서 밀어주는 거잖아. 강물을 타고 x 내려오는 플러스 거니까. y. 속력이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고. 단순 원리야. 물론 단위는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올라갈 때 40분이 걸렸어요라고 했으니까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써봐야겠네. 시간에 관한. 자, 그럼 40분이 나왔으니까 원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속력이 x 마이너스 y 분의 이동 거리는 1600m야. 1600m 움직여서 40분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잘 봐라. 선생님 때에는 그냥 이렇게 세워서 풀었어.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x 마이너스 y를 넘겨. 근데 넘기면 무슨 식이 만들어지냐면 1600은 40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지. 근데 니네들 식세할 때 좀 이제 이게 학교 선생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좀 매해 지도를 해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세우고 좀 태클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분모에 미지수가 있어가지고. 니네 연립일차 방정식 맨 처음에 정의 풀었을 때 분수 모양인데 얘가 지금 분모에 있지. xy 미지수가 분모에 있지. 분모에 xy 미지수가 있는 거는 원래는 연립일차 방정식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물론 넘기면 연립일차 방정식이 돼요. 근데 이런 식의 형태를 사실은 학교 선생님들이 좀 감점을 많이 하죠. 왜? 이거는 연립일차 방정식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식 세울 때 이렇게 합니다. 문제에 시간의 조건이 있으니까 일단 시간으로 세우긴 하되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1600m를 요 속력으로 40분 동안 움직인 거지. 맞니? 다시 1600m를 이 속력으로 40분 동안 움직인 거니까 요거를 쓰지 말고 아래 거를 바로 세우시라고. 어떻게? 1600m를 40분 동안 x-y의 속력으로 움직였어. 해서 니네는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동 거리에 관한 이거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동 거리에 관한 관계식을 세워야 돼요.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동 거리에 관한 관계식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방금 말한 대로 바로 해볼래? 내려갈 때 어떻게 되거냐? 1600m를 x 플러스 y라는 속력으로 10분 동안 움직인 거지. 이해됐니? 자, 따라서 1600은 시간 곱하기 속력에서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연립일차 방정식 모양이니까 선생님들이 막 마이너스 할 게 없습니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세우자. 시간에 관한 관계식을 세우지 말자. 분모의 미분과 세서라고 했어 분명히. 알겠지? 자, 공 하나씩 날려가지고 뭐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본 거냐? 광물의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y를 구하자면 되겠죠. 됐죠? 자, 계속하자. 부등식 때 농도 문제 있었던 거 기억합니까? 그럼 농도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했어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을 한 줄 요약해서 쓴 다음에 소금의 양에 관한 공식으로 다 체인지했지. 자, 연립방정식 활용할 때도 똑같아요. 그리고 농도 문제도 사실 1차 방정식 활용에 있었어요? 네. 기억나요? 자, 그거랑 구분지어서 한번 풀어보자. 807번 보세요. 부등식하고 비슷한데 연립 1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식이 두 개가 필요하고 부등식 때는 x 문자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얘는 문자가 두 개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자, 기본 원칙대로 한번 해보자. 20%의 설탕물에 설탕을 더 넣었대. 자, 그럼 말로 한 줄 요약해봅시다. 20%의 설탕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설탕을 넣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면 이번에는 부등식이 아니니까 등호가 있어야 돼. 32%의 설탕물이 200g이 됐겠지. 자, 그때 물어본 게 이 녀석이 몇 g이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사실 문제 보면은 20%에 들어있는 설탕물도 양이 안 나와 있죠. 자, 그럼 눈에 딱 들어오네. 모르는 게 두 개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미지수 쓰고 뒤에 있는 거를 미지수를 쓰겠다. 자, 이거 y다 y.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금의 양으로 바꿔. 이건 부등식하고 똑같아. 자, 그 얘는 설탕이니까 설탕의 양으로 바꿔. 자, 공식 뭐였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거였죠. 기억하죠? 그 다음에 얘는 이 자체가 설탕이니까 공식 쓸 게 없고 그냥 y 쓰면 되는 거지. 두 개를 더하는 게 이 녀석의 설탕물이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200g 해주면 첫 번째 식이고 하나 더 필요하다. 뭐 만들어야 될까요? 자, 이거는 설탕의 양에 관한 관계식이고 하나 더 필요하잖아. 식 두 개잖아 항상 우리는. 뭐가 해야 될까? 단순하게 생각해봐. 야, 기존에 xg이 있었잖아. yg을 더했잖아. 이게 결과물이지. 전체 몇 g이에요? 200g이잖아. 자, 그래서 그래. x랑 y랑 더하는 게 200이에요. 이거는 뭐의 양이야? 설탕, 물의 양이지.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연립방정식에서 소금의 농도 문제는 소금의 양이랑 소금물의 양 두 가지로 세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죠? 시계 두 개 필요하니까. 근데 위에 줄은 어색하지가 않지? 부등식 때 우리 많이 했던 거야. 알겠어요? 자, 풀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써줄게. 계산하면 x가 170이 나오고 y가 30이 나와요. 정답이 30. 자, 답은 y 물어본 거지? 8편 30. 선생님 이거 풀이만 해주시고 다 많은. 이거 그냥 이것만 풀어졌어. 앞에 거는 거의 안 풀어졌어요. 자, 810번 하자.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되죠. 자,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 A랑 B가 있는데, 자,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자, 이것도 그냥 말로 써볼까? 야, 첫 번째 줄 건 말로 쓰고, 두 번째 줄 건 그냥 바로 식세워보자.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이거 익숙하잖아. 요것만 써줄게. 소금물 A가 있는데, 자, 거기서 물어본 게 뭐냐면, 소금물 A의 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미지수는 소금물 A의 농도를 X라고 넣는데, 자, 퍼센트겠네, 단위는. 근데 B도 있으니까 소금물 B의 농도는 Y라고 넣으면 되겠지. Y 퍼센트.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 첫 번째 줄, 한 줄 요약해보자. 소금물 A가 100g이 있어. 근데 몇 퍼센트야? X%. 이거 하나 썼다. X%의 소금물 100g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소금물 B는 Y%니까 Y% 200g. 그랬더니 뭐가 됐대요? 6%의 소금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몇 g인지가 안 나와 있는데요? 300. 라고 하면 안 되죠. 얘랑 얘랑 더한 게 결과물이잖아. 그래서 300g이라고 쓰면 되겠지. 자, 이해됐지? 그러면 소금의 양으로 바꿔. 100분의 농도 소금. 됐니? 100분의 농도 소금. 그게 100분의 농도 소금. 쉽죠? 많이 했던 거니까. 자, 그럼 그 다음 거를 바로 식세워 볼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소금물 A가 100g에서 200g으로 바뀌었다. 그럼 바로 쓰자. 100분의 농도 200g으로 바뀌었어. 맞냐? 그 다음에 B는 다시 말하면 Y%인데 얘가 100g으로 바뀌었어. 그럼 100분의 농도 소금물 이렇게 되는 거네. 이해됐어요? 자, 두 개 더한 게 뭐가 됐냐면 7%가 됐다. 그럼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은 200 더하기 100이지. 그래서 300g이라고 쓰면 돼요. 자, 원리가 완전 비슷하죠. 우리 부등식에서 했던 거랑 완전 같습니다. 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공이 다 날아가니까 쉽다. 그치? 숫자 이쁘게 줬어요. 쌤, 저 회사 7번은 풀어주신 거죠? 네, 이건 내가 적었으니까 그냥 받아 적어. 답은 30이지 이거?